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경남에서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순식간에 농경지 230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창원의 한 도로에서는 큰 돌이 굴러떨어져 한 명이 다쳤습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75mm가 넘는 폭우에 감자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계속된 비에 밭고랑마다 배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자 모종에서 미처 싹도 피기 전에 침수 피해로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 고추와 딸기밭도 기록적인 폭우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폭염과 태풍으로 노심초사하던 농민들은 폭우 피해로 애가 탑니다. 딸기 모종은 어디 가서 구할 데도 없습니다. 지금 9월 초에 지금 딸기 모종 정식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농민들이 지금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에 밀양과 창원, 함안 등 경남 6개 시군에서 230헥타르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축구장 300여 개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어제 오후 창원시 마산하포구 마산중앙고 인근 삼복도로에서는 지름 1m 크기의 바위 2개가 산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어제 함안군 가야읍 하천 제방이 10m가량 무너져 가야 연꽃 테마파크 11만 제곱미터가 물에 잠기고 공장 사택이 침수되는 등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남에서는 이번에 산청이 410mm로 가장 많은 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또 최대 80mm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며 지반이 약해진 곳에 토사 유실이나 축대 붕괴 등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창원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공범 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잡히면서 계좌 추적을 하는 한편 달아난 공인중개사를 쫓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경찰에 집계된 오피스텔 사기 사건 보증금 피해 규모는 68억 원. 세입자 150명이 수천만 원씩을 떼일 처지입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월세로 나온 오피스텔을 전세나 반전세로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5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달아난 공인중개사 김모 씨와 공무원 김 씨는 세입자들을 속이기 위해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위조된 계약서와 가짜 집주인, 꼼꼼한 세입자들도 속을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입니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믿었고 집주인도 만났고 모든 증빙 자료는 다 있으니까. 붙잡힌 김 씨는 집주인 행세를 해주는 대가로 공인중개사로부터 한 번에 수백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공인중개사 김 씨가 가로챈 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는 월세를 내오면서 일명 돌려막기 형태로 장기간 집주인과 세입자를 속여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그 수사에 있어서도 이 자금 추적을 조금 더 집중해서 피해자들이 좀 피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속된 김 씨가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공인중개사 김 씨를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특검법상 1심 판결이 석 달 안에 나오도록 돼 있어 법원 출석이 잦아질 경우 도정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모두 2가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1월부터 19대 대선을 전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일당을 계속 활용할 목적으로 드루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특검법상 법원은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석 달 안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검찰이 지난 24일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긴 만큼 오는 11월 24일까지 1심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통상 큰 사건들은 준비기일을 잡아서 쟁점 정리를 하거든요. 준비기일은 참석 안 해두고 나머지 본기일에서는 공판기일은 반드시 피고인이 참석을 해야 되죠. 공판기일이 많이 잡힐 경우 서울과 창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해 도지사 업무의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겠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2달 안에 선고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 7개월 아닌 내년 3월 말쯤에야 사법부의 판단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자치단체장마다 선거 때는 소통을 강조하지만 정작 당선이 되면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취임 2개월이 된 진주시장이 최근 소통을 제대로 못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허성무 창원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허 시장은 2차 추경을 긴급히 편성해 경제 살리기에 400억 원을 쓰겠다고 시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장충남 남해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당면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통위원회 관련된 내용도 예산 대비 효과가 10배, 20배 있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치단체장들이 기자회견이나 언론 간담회를 통해 민선 7기 비전을 설명하고 있지만 진주시는 어떨까요? 유등축제 입장료를 올해부터 무료화하겠다는 진주시 기자회견. 시민들에게 바뀐 정책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리지만 조규일 시장 대신 부시장이 나섰습니다. 소통을 위한 열린 브리핑룸을 만들겠다며 리모델링 공사까지 했지만 취임 2개월이 다 되도록 조규일 시장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했던 선거 정과는 너무도 판이한 모습에 보여주기식 공사였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제 이슈가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좀 이 2달 때도 본인이 어떤 준비가 좀 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주시는 최근 주민 없는 주민 참여 예산 조례를 만들려다 의회와 시민단체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진주시는 여전히 정확한 정보 공개는 뒤로 한 채 그래 말해라 내가 들어줄게라는 이런 태도만 취하고 계신 거예요. 소통을 내세운 민선 7기 조규일 진주시장. 하지만 무늬만 소통이라는 비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이 사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 국제사격장에는 스크린과 레이저 사격장 등도 갖춰져 있어 일반인들도 실전 사격처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이 스크린 사격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넓은 스크린에 실감나는 사운드는 실제 클레이 사격을 하는 듯합니다. 한국군이 운용 중인 K2 총기를 모델로 한 소총 사격 등도 공기압을 이용한 강력한 반동력으로 현실감을 높였습니다. 진짜 전쟁에 해가지고 하는 것 같고 반동도 있어가지고 실감이 났어요. 소리도 크고. 레이저를 이용한 사격은 더욱 선수가 된 듯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10m 공기소총은 실제 경기와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타겟을 적용해 자신의 사격 실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격 선수들이 나가도 10점 만점 맞는데 그래서 쉬울 것 같았는데 직접 해보니까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사격 선수들도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창원 국제사격장에선 일반인들도 실탄을 이용한 소총과 권총 사격, 클레이 사격 체험이 가능합니다. 다만 창원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기간에는 선수들의 집중을 위해 일반인 실탄 사격은 중단됩니다. 실탄 권총이라든가 클레이 사격까지도 일반 시민한테 오픈해서 언제든지 와서 편안하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주말이면 500~600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체험 사격. 이번 주 금요일 시작되는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비를 뿌리던 비구름은 중부지방으로 모두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비구름이 종일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경남 지역은 구름만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그래도 우산은 하나씩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에 소나기 구름이 유입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꽤나 요란한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20에서 60mm의 강수량이 예상되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창원과 진주의 낮 기온 31도, 의령 32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겠고요. 평년보다도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다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그리고 글피에도 비와 소나기 소식은 계속됩니다. 내일도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비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해안의 경우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지만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습니다. 낮 기온 역시 3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22도에서 25도 사이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하동과 남해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1, 2m로 잔잔하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는 오늘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이번 주는 내내 낮 기온 30도 안팎을 유지하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와 경영안전 정책을 만드는 데 자료가 될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창원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형으로 바꾸는 데 아이디어를 줄 참여단이 꾸려져 활동을 시작합니다. 재료연구소 발전에 조언을 줄 연구소 출신 교수나 퇴직자로 꾸려진 킴스 교수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김해 지역의 의생명 산업 기업들이 내일부터 열리는 싱가포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참여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연령이 높고 육체적인 부담이 커 안전사고 위험과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는 산업보건의 등 전문 인력 6명을 채용해야 한다며 채용 이후에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양 나노국가산단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 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내년 3월 개교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밀양시 무안면에 내년 3월 개교하는 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신입생 남녀공학 5학급을 오는 10월 전국 단위로 모집합니다. 반도체와 나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나노마이스터고 입학생 전원에게는 장학금과 해외 연수 혜택이 주어지며 무료 기숙사의 산업기능 요원으로 병역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천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 중인 창원의 옛 육군 39사단터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 작업이 1년 3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39사단 토양오염 민관협의회는 옛 39사터의 오염 물량 14만 세제곱미터에 대한 정화 작업을 모두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개발 사업자인 유니시티 측은 지난해 5월 토양오염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는 KBS의 보도에 따라 380억 원을 투입해 정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양산시 양산요금소 부근 부산 방향 도로에서 승합차와 11톤 트럭이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46살 정모 씨 등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빗길에서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다 트럭과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